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할 것은, 우리 원장님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어떤 실제적인 사례, 제가 했던 일들, 또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 이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는 일어나야 되고, 또 그리고 시장은, 도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유지되고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결국은 도시를 유지하고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게들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를 묶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화는 이 경제를 싸는 보자기다. 아무리 좋은 상가가 있어도 그 상가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사회를 문화로 묶을 수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오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팔잖아요. 문화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경제를 쌓는 큰 보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최고의 전문가와 기획하신 그 문화를 어? 생각하고 그를 펼치시는 분들이 같이 모이게 돼서 저는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NC 플랫폼의 이사장의 황덕영 이사장님께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에 작성을 한 소장으로서 NC URI 플랫폼, NC 어반 리서치 인스티튜트, DMG. 앞으로 이것은 여기도 있고 중국도 있고 곳곳에 퍼져가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파주 통일촌에 마을연구소가 있는데 예, 같이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차로는 정말 남과 북에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중국에서 한 20여 년 살았는데요. 그쪽에서 실제로 진행한 일들을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중국에서 한국에 오면서 강원도 평화 포럼에서 한번 제출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DMZ에 대해서 그리고 NC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한반도인데요. 제가 20여 년간 살았던 것은 맨 위에 부분 이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 것이 이제 두만강인데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두만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 동해바다죠. 그것에 제가 이 북한이고 이 중국, 이게 러시아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게 있는 사이좋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처음에 간 곳은 연길이고 저는 도시계획한 사람이어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주변에 용정, 도문, 훈춘, 또 라진 이 주변 국가들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을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계획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에 핫산이고 여기 지금 쳐져 있는 요 선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끝에 철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이고 그 밑이 바다가 15km가 여기까지가 중국이고 이 두만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러시아 도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15km고 직선길이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끊겨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막힌 것은 어떤 것든지 끝이 막히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안에가 썩잖아요. 열려야 되거든요. 열려야 그게 수통이 되는 거죠. 그런 연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경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도와줄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건 도와줄까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연길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뜻을 모를 때는 당황해요. 제가 이거 도와줄게요.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 한국은 노동, 그리고 북한에는 노동, 이렇게 하지, 두음법칙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뜻을 자세히 보면선 오히려 이해를 하게 돼요. 괜찮습니다. 이롭습니다. 그럼 직설적인 것 같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남북 통일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해서 어떤 처음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통일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은 만날 수 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데 우리가 거기 함께 사는 공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저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도시계획의 전문가시잖아요. 다른 큰 정부에 가서 얘기하시는데 여기 와서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모임이 다음부터는 우리 토론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이나 또 마을 사람들이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경제도 하지만 도시계획도 하지만 또 문화적으로도 그분들하고 같이 또 현지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우리 이 포럼의 목적입니다. 남북통일은 1953년 7월 달에 정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이 만나면 안 되고 미국이 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남북한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껴야 돼요. 또 지금 중국이 껴야 돼요.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북한이 만나면 안 되고 남북한, 미국, 중국, 어쩌면 러시아까지도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공간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국 지도인데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이 유튜브에는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 피츠버거,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또 한국도 물론 듣죠. 평양이 어디예요 여기서? 홍지는 어디인가요? 라지는 어디 있죠? 경은 어디 있어요? 원산이 어디 있죠? 잘 모르겠더라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만한 지식이 많이 없는 거죠. DMZ는 더더욱 모르죠. 민통선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은 지식이 없다. 어떤 분하고 단동을 얘기했더니 단동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어요. 그래서 저도 지도를 계속 보니까 단동이 여기 있구나. 단동 하도 얘기 들으니까 이게 북한에 있는 건가 신의주에 얘기하는 거야 중국을 얘기하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죠. 그만큼 우리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근데 상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동북아 도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끌어갈 것에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제가 가끔 가는 기회가 또 친구들을 만나면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국제기구에 많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제기구에 관계되는 그런 큰 폭, 동북아에 대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남북 공간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연길에 있는 역전을 기차역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고 1980년대 제가 갔을 때 이런 상태였어요. 이 중심이 아니니까 이제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런 간판이 있어요. 가고 싶은 평양, 보고 싶은 분 금강산. 저희 학생이 수학여행을 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까지만 갔다가 얘들아 잘 가. 그러고 갔다 오면 만나고
얘들은 수학여행 일로 가요. 금강산, 나진. 얘네들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북쪽에서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근데 우리는 못 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설계를 부탁을 했어요. 짧게 얘기하면, 아, 그때 저한테 부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조선족의 형상, 조선족의 주체,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봤어요. 기하는 한국 전통 집은 처마선, 기둥, 그다음에 기단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만 얘기하니까 맨 밑에 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또 비행기처럼 비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연결역전을 설계를 했어요. 밤에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다 완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중국 도문시에서 해마다 관광객이 100만 정도가 백두산을 보러 오는데 거기에서 한 7, 80% 이상이 도문에 두만강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죠. 근데 도문에 오면은 실적 막상 도문에 오면은 관광객이 와지만 거기에서 관광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오는데 관광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연기 시내로 가요. 그러니까 그 도문이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문시의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도로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리가 그 문 같은 데 올라가서 그걸 쳐다봐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아, 그 누나가 있어요. 핸드폰 갖고. 그리고 오빠가 지나가요. 북한으로 넘어가. 그럼 거기서 엄마를 만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핸드폰을 나눠줘.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 이 위에서. 엄마, 그 한약 이거 어떻게 데려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있어요. 그들도 그러나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런 모주서 그 동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항의를 해요. 모주서 이거는 북한 사람 우리 보고 넘어오라는 거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여기다가 이게 건배잔이에요. 중국 조선 중조 건배 도이탑이에요. 건배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협상이 있어요. 그리고 상의를 해서 서로 합당하면 바꿔요. 우리 남북한의 관계도 협상하는 단계로 먼저 가야겠다. 서로 불만도 이야기하고 또 듣고 합당하면 바꾸고. 왜냐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되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도문시 도시계획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거기 그 경제개발구라는 도문시 중심에서 떨어져 보면은 중국 도문시에 조선공업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을 하러 오는 개성공단처럼 일하러 오는 분들이에요. 한때 이제 개성공단이 맨 처음에 우리 닫혔을 때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 협상을 할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큰 광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한쪽에는 똑같이 돈을 벌러 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잡히면 이제 여기서 얼마간을 수용을 했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양분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문시의 도시계획을 시작하게 됐어요. 위에 보면 두만강인데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개마고원 가는 백두산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동해바다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 사이를 두고 도문시가 있고 그 위에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시예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광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광장을 세울 때 그 두만강 강변에 마스터 플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을까? 근데 대개 보면 관광객들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그러면 높이 오잖아요. 버스. 시선이 높아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느리게 걷는 도시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보다는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뗏목을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산책해서 그래서 그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광은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가서 이제 어떤 그 목적지를 간다면 실제로 가면은 기억이 별로 없죠. 어린애들 데려가서 많이 여행 갔다 오면 애들이 기억이 너희들 뭐 봤니? 그러면 햄버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걔들은 관광이 중심이 잘 안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교훈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문화가 생성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광장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가운데 강이 있으면 강을 축으로 하고 사람들이 섰을 때 보는 북한과 도미시의 관계의 축이 있으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을 이제 크게 나눴어요. 가운데는 무대로 봤고 이게 중국 무대. 그래서 가운데는 무대예요. 1년에 두 번씩, 1년에 한 번씩 북한하고 접견이 있어요. 한 번은 피바다 공연단이 오고 또 한 번은 어린이들이 와요. 그러면 배를 타고 와서 가운데 무대에서 피바다 공연단하고 중국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공연이 끝나면 이제 중국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장의 모습이고요. 이게 광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오면 동시에 오더라도 북한만 쳐다보지 중국은 쳐다도 안 봐. 그래서 근데 여기선 북한의 목적이니까 중국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무대를 만들어 놓고 좀 위에 북한을 쳐다보게 되고요. 북한에 보는 거기가 글로 올라가면 라진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청진. 그리고 밑에는 중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떤 식의 이치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이렇게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두만강을 통해서 북한의 모습을 보고요. 이게 광장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정도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평양에 만수대가 있어요. 예술 창작사잖아요. 근데 거기도 웨어버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제가 이제 관리하니까 저한테 와서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안해라, 관리하라. 그래서 만나서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두만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원고지에다가 우리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 쓰는데 그 원고지에다가 50여 장에다 써왔더라고요. 두만강에 대한 역사와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얘기했고 러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모여서 여기서 같이 축제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축제는 1년에 이게 그 이 도시 성립이 8월 달이에요. 그래서 매년 여기에 도문시 인민들 한 4천 명이 모여서 공산당에서 이제 선전하는 거죠. 올해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축제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4천 명이 모이는 것도 인민들이 강제적으로 모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이거는 북한과 중국이 모여있고 또 두만강은 조선적인 문화의 점이라고 하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까지 한다면 행사가 좀 더 분명해지고 조선적인 정체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반신반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주 동안 한 80만 명이 모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죠? 인순이, 소향 뭐 이런 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왔어요. 공연도 같이 하고 같이 북한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공연은 한국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기획하니까 한국의 작가들도 오고 북한의 작가도 오고 러시아 작가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옆에는 이런 전시장이 있는데 이 전시장도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까지 하게 됐는데 1층에는 중국 조선족, 한국 조선족, 2층에는 북한 조선족. 그래서 각자 작품들을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요.
처음엔 달라요. 그런데 해마다 했거든요. 해마다 하니까 색깔이나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혁명에서 자연, 부모, 사랑 뭐 이런 걸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자주 만나고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더니 2011년에 처음으로 도미시의 이 축제가 가장 매력 있는 축제 도시로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도문은 잘 몰라요. 어디냐? 투먼, 짜이날, 어디야?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문화는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때마다 이제 어린이들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북한 애들, 중국 조선족 애들이 같이 사생대회를 했어요. 이렇게 북한 애들은 사상에, 혁명에 대한 걸 한다면 애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브라질의 꾸리치바의 책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부모들은 주변에서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팀이 많잖아요. 공연팀이, 오페라팀이. 거기서 또 공연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상공들은 시에서 상장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프라이드가 갖고 부모들은 기뻐하고 그 도시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되잖아요.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거죠.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북한입니다. 제가 갔을 때 모습이에요. 속도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2016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9월 달에 촬영한 거 우회인데요. 다 헐렸잖아요. 3개월 만에 다시 복구됐어요. 이것은 건축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됐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빨리 지나갈게요. 이 밑에 보면은 요게 이게 김정구 씨가 노래했던 처음에 두만강의 모습이에요. 이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북한은 이 상태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근데 중국에서는 그 양철지 부근에서 1층 정도밖에 없었어요. 형편없이 살았죠. 그래서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이 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애를 얻고 남편이 내가 돈 벌어서 올게.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 라진, 청진이거든요. 그때 청진을 갔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청진이거든요. 이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걸 모습을 보고선 멀리 벌어진 안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이 산으로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헤어지는 걸 안 보이는 걸 보고 내려와서 여인숙에서 막 울어요, 여인. 그거를 옆에서 이시은 사람이 듣고선 시를 쓴 거예요, 글을. 그게 이 노래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백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어? 그리운 내님이요. 그때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이는 그 나루토에서 남편이 떠난 다음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남편이 안 보일 때까지 보이면서 이런 노래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흘러야 된다. 오늘 노래까지 부르면 좋은데 노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두만강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두만강 나루토로서 시작이 됐다면 그 나루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일본에서는 중국 대륙 진출을 해서 위에 철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중국에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했죠. 그런데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중국이 오히려 이제 도로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그래서 오히려 전에는 일본이 들어갔다면 중국 대륙으로 이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도로를 만드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게 저는 다시 흐르는 두만강이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화두를 던집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두만강의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크게 볼게요. 밑에 있는 건물이 많은 것은 중국이에요. 근데 앞에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앞에 북한의 부분을 광장으로 다시 키워요. 그게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이 10배면
아까 밑에서 광장이 2주 동안 80만 명 모였다면 10배면 얼마나 크겠어요. 100만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중국 이름은 중저 무역 합작 구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북한이 같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관광객이 북한에서 들어오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든지 이 지역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끝이에요. 빨리 다른 중점 적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빨리 얘기해. 이게 끝이에요. 동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철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 러시아 철도. 여기까지가 중국의 경계예요. 이게 훈춘인데 근데 여기를 크게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그러냐면 가운데에다가 이게 뭐냐면 UNDP에서는 삼각 트라이앵글 지역인데요. 델타 지역이죠.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끝에 바다로 나갈 수 없으니까 러시아 핫산과 북한에 있는 라선 지역을 한 도시로 세 개의 나라의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가든지 러시아에서 들어가든지 중국에서 들어가든지 가운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평화도 일어나겠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을 통해서 내려가면 중국에서는 이런 관광 또 러시아 핫산 그다음에 북한에 이런 것들을 라선에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러시아 그 UNDP에서 진행하는 일은 상관없이 GTI라고 하는데 그 구역별로요. 요걸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어요. UNDP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중국이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이 앞으로는 러시아로도 나갈 수도 있고 북한으로도 나갈 수 있어. 세 지역이 페리오 타고 갈 수도 있고 열차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만 가면 이 세 나라 지역 도시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는 이것을 중국은 이렇게 해서 태평양으로 나와요. 동해바다로서 태평양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오기만 할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나는 출구만이 아니라 입구도 된다. 출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문화를 강조한 것처럼 경제를 열고 여기는 정책적으로 여는 거겠죠. 왜냐면 태평양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근데 그래서 경제로 열고 관광으로 열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문화로. 그래서 이런 요거에는 이제 할 얘기가 뭐 많은데 먼저 이런 걸 깊이 이야기하고 이런 사례들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각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굴포항에서 한국이죠. 북한에 굴포항을 통해서 접근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서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이 함대 모이는 장소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 금만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평창 포럼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그 상해에서 크루즈가 뜨면 제주도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훈춘 쪽에 라진 쪽에 이런 일들이면 이제 크루즈는 이 훈춘 라진 쪽으로 가겠죠. 또한 여기 원산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원산은 지금 크게 김정은이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크루즈가 뜨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속초. 그래도 이제 크루즈가 안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초에 가봤는데 냉정하게 보면 속초에 그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속초하고 원산하고 같이 합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우리는 태평양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하고 원산을 하나의 그 공간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크루즈가 상해에서나 태평양에서 뜨면 부산으로 와서 이 한 지점으로 오면은 그러면 여기 남북 강원도 고성 구역 가면
외국인이나 누가 오면은 그곳에 가면 원산도 갈 수 있고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설악산도 갈 수 있고 금강산도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세계적인 관광으로 좋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있다면 DMZ가 딱 맞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북한 고성시, 안에는 남한 고성시예요. 그럼 거기 금강산이 있고 설악산이 있다면 이 전체를 녹색 생태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글로벌 피스파크 존이라는 이름을 대서 여기는 유엔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에 남북한이 같이 참여하자. 그러면 이제 태평양에서 꼭 외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오거나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태평양에서 크루즈를 타고서 바로 바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관광 상품들은 북한에 공장도 지고 남한에도 공장을 져서 여기서 생산하는 것을 이 관광 모이는 곳에서 팔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파는 것은 메이드 인 북한이 아니라 메이드 인 중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한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북한에서도 김정은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에 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못 돼도 부담이 덜하고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허락했더니 잘 되었다 할 수 있죠. 그럼 이 기업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이젠 중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휴양지도 만들게 되고 원산과 동해도 같이 묶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크게 한 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를 GPP 글로벌 피스 파크 조닝이라고 제안해 봤고요. 이런 게 있다면 배를 타고서 태평양에서 바로 크루즈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럼 왜 DMZ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도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죠. 한국의 위치이고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주변에 알다시피 모스크바가 너무 춥고 주변에 너무 첨예하게 해결할 국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동북쪽, 극동 쪽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경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대일로로 해서 서쪽으로 서진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 또한 중앙아시아나 많은 해결할 문제, 경제들이 해결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태평양 또 견제를 해야 되니까 동북삼성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또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교두부가 필요한 곳인데 근데 그게 한반도가 딱 걸려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한반도는 병목 현상으로 딱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남북한의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세계 경제가 풀어야 돼.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좋은 문제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과 아시아,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맡긴 것을 보고서 동북삼성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을 열으려고 그래요. 훈춘에는 연변대학교 훈춘 분교가 있어요. 세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그 대학이 요번에 바뀌었어요. 뭘로 되냐면 해양대학으로요. 해양은 뭐냐면 그쪽에서 바다로 해서 북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때 동북삼성은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거기엔 두만강 개발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두만강이 된다면 우리는 쭉 접경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신경제 시도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DMZ를 열려진다면 자연적으로 한반도가 경계로 되어 있는 두만강 쪽도 우리가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DMZ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 온 것도 제가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어요. 인천공항에서 DMZ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가면 1시간 걸려요.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으로 하면 2시간인데 자동차로 하면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앞에 있는 국도는 국도 1호예요. 평양과 개성, 그 다음에 서울하고 평양과 연결하는 제1호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NC 플랜에서 제안을 하게 된다. 결론인데요. 가운데가 강이 있어요. 임진강. 그리고 이게 통일대교. 이 통일대교로 지나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러 들어갈 건데요. 여기 임진각이 있어요. 평화공, 누리공원 있고 캠핑장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 곤도라가 있어요. 곤도라 타고 넘어가면 한 5분 되면 타면 거기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거기 끝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캠프 그리브스, 태양의 후예 그 촬영지였던 캠프 그리브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막혀 있어요. 코로나로. 근데 여기도 가능해요. 숙박도 가능하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오늘 갈 것은 통일천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도 1호인 이 통일대로를 통해서 처음에 만나는 도로 마을이 통일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누가 왔을 때 판문점을 갈 때 처음에 할 말은 뭐냐면 VIP들이 얘기할 때 여기가 통일천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통일천은 지나만 가진 않아요. 왜냐? 가도 별 게 없으니까. 통일천은 73년도에 세웠는데 지금의 통일천은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있고 젊은 애들은 있지 않아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통일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통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떤 에드벨룸과 같은 큰 형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바람 빠진 통일천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빵빵한 통일, 통일 에드벨룸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연구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서부터 통일천까지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여기서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밤하늘에 거기 통일천에 밤에 좀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광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것들이 같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하고. 그렇다면 동아라산 정몽대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 땅굴하고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뉴 시티, 뉴 커뮤니티의 플랜을 제안합니다. 대상공단은 지금 물론 들어갈 수 없지만 열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관광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개성공단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열려 있어요. 또 도라산 전망대도 원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신청해서요. 그리고 제3땅굴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임진각도 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성공단 따로 가야 돼요. 도라산 전망대 따로 가야 돼. 그리고 또 임진각도 따로 가야 돼. 다 따로 가야 돼. 연결은 못 해. 물리적으로는 다 열려 있는데 한 개 다 이렇게 관통해서 다닐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막아놨다. 우리가 임의를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열 수 있는 것이죠.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임진강역이 있고 도라산역이 있어요. 개성공단에는 판문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어떤 시즌에만 판문역, 개성공단에 있는 판문역에서 임진강역만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든지 기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관리도 편하겠죠. 그렇다면 개성공단에서 임진강까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 근데 가운데 군사 경계선이 있다면 거기 북한에 기정동 마을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 얘기하셨죠. 또 남한에는 대성동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제 대성동 마을 가서 보니까 달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 축제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돼요. 근데 대성동 마을에서 기정동 북한 사람들이 대성동 마을에서 뭐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북한의 사람 입장이라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체제도 다르고 인부차도 있고 습관도 있으니까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면 혹시 그렇다면 이정동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남북 마실 마을을 만들자는 거예요. 따로. 여기는 북한에 너희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런 거예요. 예. 뭐 공연? 그래 공연해. 너희들이 뭐 인삼? 그래 여기다 해.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인프라 깔아줄게. 우리가 집 줘줄게. 용인의 미속촌에 보면 그렇게들 하셨잖아요. 줘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홍보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에서 하고 싶은 거 여기다 하고 남한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인프라도 깔아놓고 근데 여기는 남한과 북한은 이 땅을 임대만 해요.
요 땅을, 요것을 경영하는 건 누가 하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여기서 이 땅을 임대하는 거야. 빌려. 그러면 여기 전체 관리는 누가요? 그 국제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개성공단처럼 남북한이 직접 만났을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제 기업의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니까 헤어질 수 없어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땅은 내가 빌려준 것이지, 네, 거기서 빌려주에 대한 성과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국제 기업에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유엔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유엔과 협의해서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왜냐면 이 군사 경계선을 또 정전의 협정을 열어줄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정부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그와 유사한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은 남북 마실마을에서 팔죠.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이드 인 한국, 메이드 인 중국이 아니라, 아니, 북한이 아니라 메이드 인 글로벌 기업으로 팔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기업 상품들은 다 국제 글로벌 기업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북한에서도 팔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김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경제적, 아니,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죠. 이거는 나는 땅만 빌려준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좋은 성과가 얻으면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에는 13개의 라진처럼 경제개발 특구를 제안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중에 제일 그나마 잘 된 게 라진이에요. 근데 라진도 지금 형편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성공하면 13개의 그 경제개발구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하자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목표고, 먼저 뭐부터 하냐면 통일천부터 하자는 거죠. 통일천하고 임진각하고.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내년의 목표는 통일천에서 우리가 밤에 공연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별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 한번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자자는 거야, 한번. 그리고 개성에서도 올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신뢰가 쌓이면 남북 마오실 말을 만들고, 그러면 개성공단도 또 일정한 시간에는 임진각에서 개성공단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잠은 통일천에서 자는 걸 하자. 목표가 최종 목표는 이 결론입니다. 이게 남북 마실 마을이에요. 이게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에서 이제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남북 마실 마을에 팔겠죠. 그리고 도라산역까지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마실 마을이 된다면. 그리고 임진각에서 통일천까지 다니는 것들이, 이건 지금 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어렵진 않아요. 이건 곧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먼저 우리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임진각 와선 곤도라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통일대교로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전기 자동차 같은 걸 타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도라산역까지 보고, 잠은 통일천에서 자고, 거기서 우리가 모이니까 공연도 해야 되잖아요. 밤에 별도 보고 캠프파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에 있는 체제와 관심과 문화를 연결하지 말고, 지금 4차 산업인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 해체주의 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미래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통일을 실험 마을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사고를 연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체제를 연결하지 말자. 무슨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앞으로 통일, 글로벌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기 시작하자. 다음에 포럼부터는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이, 그럼 어떤 것이 미래, 문화에서 나타날 것인지, 경제에는 어떻게. 그러면 1차, 2차 산업, 3차 산업은 다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에서 산업이 일어났다 한다면, 4차 산업은 소비예요. 어떻게 소비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소비를 어떻게 할 때 이 미래적으로 이 남북 마실 마을에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유예요. 남북 마실 마을은 어쩌면 공유 마을 같아요. 이정동에 있는 북한에 있는 마을이나 한국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서 밥 먹고 애를 데리고 천천히 편안한 복장을 입고 슬슬 이 마을로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산책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문화들 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 거 내 거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있는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여기에 있는 자연과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마실 마을을 한다면 공유, 뉴 커뮤니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음, 안 좋은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떨지 모르니까 시선 믿을 수가 없고 마스크로도 가려야 되고 뭘 움츠려야 되고 그 사람한테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신뢰가 끊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마실 마을이 생긴다면 신뢰가 다시 생기고 사람들이 반갑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긴다면 서로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워하지 않을까? 신뢰가 생겨나고 양심이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다면 끝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 DMZ 안에서 세워진 이것은 정착하고 정주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는 누구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도 하지만 지나가는 플랫폼으로 마을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된 것이 유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시대는 저는 동양적 사고로 동양적 문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왜냐하면 지금은 태평양 시대이기도 하고 동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동양 시대는 뭐냐면 그 동양 시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유하는 것이고 공동체예요. 그게 더 익숙해요. 서양적인 사고라면 내가 먼저 가진 다음에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걸 한다면 동양적인 공동체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빔밥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비빔밥을 먹는데 10,000원씩 주고 한 사람은 고기를 10,000원어치 사오고 한 사람은 상추를 10,000원어치 사오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야채를 10,000원어치 사온다면 그 비빔밥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근데 집에서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형편에 맞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비빔밥을 매일 먹어도 다른 맛이고 잘 맛있는 맛을 만들 수 있어요. 가치로 소고기를 10,000원어치 사면 얼마나 되겠어요? 야채, 상추를 10,000원어치면 얼마나 크겠어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근데 비빔밥 이론은 비빔밥 경제와 문화는 서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를 높이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온 것들을 가지고 잘 비벼서 그리고 그 형편에 따라서 나눈다면 공유한다면 훨씬 더 맛있는 비빔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가질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날 때 모두 만족한 그런 문화가 만들 것이다는 거죠. 그런 남북 마실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저는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1년 동안 우리 김영모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통일천 다니면서 얻었던 결론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자. 그래서 오히려 이 플랫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영모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 그건 사람을 만들고 싶었고요.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년부터는 이제 홍일천에서 미래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남북 마실마을을 샘플을 만들어 보자 시작하고 싶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포럼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춤도 추고 비빔밥도 먹고 또 여름에는 또 천막 치고 그 안에서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이런 정말 진실되고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